안녕하세요. 저는 58세 3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의사 김민수입니다. 영상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한 분 한 분을 진료하듯 정성을 다해 이 5분 내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댓글 상담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고통받고 계시는 그 모든 문제들,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당뇨, 변비, 근육경련, 우울증까지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도 병원에 70세 박영희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손에 약봉지를 한가득 들고 오셔서는 한숨부터 쉬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매일 먹는 약이 12가지예요. 혈압약 2개, 당뇨약 3개, 수면제, 신경안정제, 변비약, 위장약, 진통제, 근육이완제, 골다공증약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약부터 먹고, 점심 먹고, 또 약, 저녁 먹고, 또 약, 자기 전에 또 약.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죽고 싶어요. 제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혹시 마그네슘은 드시나요? 할머니가 되물으셨죠? 그게 뭔데요? 젊은 사람들이나 먹는 영양제 아닌가요? 칼슘은 매일 챙겨 먹는데 마그네슘은 처음 들어봐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인데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마그네슘 하나만 제대로 섭취해도 지금 드시는 약의 절반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50세가 되기 전까지는 마그네슘을 그저 하나의 영양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1세가 되던 해 아버지가 평생 앓으셨던 그 병들이 저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까지 2~3시간을 뒤척였죠. 혈압도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공복 혈당도 정상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의학 논문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고 해외 학회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미네랄 하나가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직접 실천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주 만에 불면증이 사라졌고 2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3달 만에 공복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58세지만 약 한 알 없이 매일 7시간씩 푹 자고 혈압 120에 70, 공복 혈당 9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 박영희 할머니처럼 12가지 약을 드시던 분이 지금은 4가지로 줄이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깨던 분들이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변비로 일주일씩 고생하던 분들이 매일 아침 화장실을 가십니다.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확히 뭐길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오늘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 몸에는 약 300가지가 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들이 우리 몸의 모든 대사작용을 담당하는데 놀랍게도 이 중 300가지 이상이 마그네슘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그네슘은 우리 몸이라는 자동차의 엔진오일 같은 존재입니다. 엔진오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움직일 수 없듯이 마그네슘이 없으면 우리 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마그네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드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불면증은 마그네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에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 가바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잠들게 하는데 마그네슘이 없으면 가바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치료한 75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10년째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반알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2알을 먹어도 4시간밖에 못 주무신다고 하셨죠. 제가 할머니께 수면제를 끊고 대신 마그네슘을 드시라고 했더니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으면 진작 나았겠지. 의사 선생님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2주가 지나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수면제 없이도 5시간을 잤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7시간을 주무시게 되었고 2달째부터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10시에 주무셔서 아침 5시에 일어나신다고 자랑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를 잠들게 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멜라토닌 생성이 다시 활발해집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몸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깨시는 분들, 그것도 마그네슘 부족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마그네슘의 놀라운 효능은 혈압 조절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희 아버지도 40년간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이 천연 혈압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그네슘은 혈관벽의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이 올라가는 건데 마그네슘이 혈관을 넓혀주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은 고혈압 위험이 30% 낮다고 합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68세 이철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혈압이 160에 혈압약을 2가지나 드시는데도 조절이 안 되셨죠. 제가 할아버지께 마그네슘을 권했더니 처음엔 그런 걸로 혈압이 내려가면 혈압약은 왜 만드냐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서 한 달만 해보시라고 했죠. 한 달 후 할아버지 혈압이 140에 85로 떨어졌습니다. 2달 후엔 130에 80이 되셨고 지금은 혈압약을 1가지로 줄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이렇게 좋은 걸 왜 이제 알려주셨어요? 사실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의대에서 영양학을 제대로 안 배우거든요. 저도 30년 동안 약 처방만 했지 마그네슘의 중요성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세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마그네슘이 없으면 인슐린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72세 정민자 할머니는 당뇨약을 3가지나 드셨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80이었고 식후 혈당은 250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마그네슘을 드시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당뇨약을 1가지로 줄이셨고 공복 혈당 110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그네슘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우리 몸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혈당이 쌓이지 않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돕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그네슘은 천연 당뇨약인 셈이죠. 네 번째로 변비 해결 효과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변비로 고생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변비약 드시고 관장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 가서 장세척까지 하시죠. 그런데 마그네슘만 제대로 드셔도 변비가 해결됩니다. 마그네슘은 장의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대변이 딱딱한 이유가 수분이 부족해서인데 마그네슘이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또한 장 근육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을 돕습니다. 제가 아는 80세 최영자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 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변비약을 매일 드셨는데도 효과가 없었죠. 제가 할머니께 마그네슘을 권했더니 처음엔 또 약이냐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믿어보시라고 했더니 사흘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시원하게 봤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게 일과가 되셨답니다. 5번째는 근육 경련 예방입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신 적 있으시죠? 그것도 마그네슘 부족 신호입니다. 근육이 수축하려면 칼슘이 필요하고 이완하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칼슘만 많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만 하고 이완을 못해서 쥐가 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밤마다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소리를 지르시면 온 가족이 달려가서 다리를 주물러 드렸죠.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고 근육 이완제를 처방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마그네슘을 드리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쥐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년째 한 번도 다리 쥐가 난 적이 없으십니다. 6번째로 뼈 건강입니다. 대부분 뼈 건강하면 칼슘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마그네슘이 더 중요합니다. 칼슘이 뼈로 가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하거든요.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에 쌓입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칼슘만 과다 섭취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73세 한정숙 할머니는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골밀도는 계속 떨어지고 오히려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었죠. 제가 할머니께 칼슘과 마그네슘을 2대1 비율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1년 후 검사 결과 골밀도가 5% 증가했고 혈관 석회화도 진행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10년 동안 칼슘만 먹은 게 너무 억울해요. 7번째는 우울증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마그네슘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생성을 돕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하고 불안해집니다. 76세 박정임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신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항우울제를 드셨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중단하셨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죽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마그네슘과 함께 햇빛을 많이 쬐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손자들 얼굴도 보고 싶어요. 지금은 노인정에서 제일 활발하신 분이 되셨답니다. 8번째로 편두통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편두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뇌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두통이 생기는데 마그네슘이 혈관을 안정시켜줍니다. 9번째는 피로 회복입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 때 ATP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 ATP가 만들어지려면 마그네슘이 필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잘 먹어도 에너지가 안 생기고 늘 피곤한 거죠. 10번째로 심장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근경색 위험도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마그네슘인데 왜 우리는 부족할까요? 첫째, 토양이 척박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채소나 곡물에 마그네슘이 풍부했는데 화학 비료 때문에 토양에 마그네슘이 고갈되었습니다. 1950년대 시금치와 지금 시금치를 비교하면 마그네슘 함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둘째, 가공식품을 많이 먹습니다. 흰쌀, 흰 밀가루는 정제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90% 이상 손실됩니다. 현미를 흰쌀로 도정하면 마그네슘이 다 깎여나가는 거죠.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마그네슘을 대량으로 소비합니다. 현대인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니 마그네슘이 늘 부족한 거죠. 넷째, 약물입니다. 이뇨제, 항생제, 위산억제제 같은 약들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약을 많이 드실수록 마그네슘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섯째, 커피와 술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면 마그네슘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마그네슘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먹으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먼저 복용 시간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잠자기 직전 빈속에 먹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숙면을 위해 자기 전에 드시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빈속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쓰림이 생기고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죠. 가장 좋은 복용 시간은 식사 후 30분 이내입니다. 음식물이 위에 있을 때 마그네슘을 먹으면 위벽이 보호되고 음식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어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식사 후에 나누어 먹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다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고 설사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남성은 하루 350에서 400mg, 여성은 300에서 350mg이 권장량입니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라면 아침에 200mg, 저녁에 200mg씩 드시는 거죠. 복용할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 한두 모금으로 꿀꺽 삼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제대로 녹지 않아서 흡수가 안 됩니다. 최소한 물 한 컵 200ml 이상을 천천히 마시면서 복용하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에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약국에 가면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등 종류가 다양해서 헷갈리실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가장 싸지만 흡수율이 4%밖에 안 됩니다. 100mg을 먹어도 4mg만 흡수되는 거죠. 게다가 설사를 잘 유발합니다.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전에 장 청소용으로 쓰는 게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흡수율이 80%나 되고 위장장애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숙면에 도움이 되는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되어 있어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께 최고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것은 구연산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이라고도 하죠. 흡수율이 90%로 매우 높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다만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처음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말레이트 마그네슘도 좋습니다. 사과산과 결합된 형태인데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타우레이트 마그네슘은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타우린과 결합되어 있어서 혈압 조절과 부정맥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구매하실 때는 직원에게 글리시네이트나 시트레이트 형태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조금 비싸도 흡수율을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그네슘 흡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겠죠. 첫째,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세요. 비타민 D가 마그네슘 흡수를 돕습니다. 아침에 15분 정도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니 산책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겨울철엔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칼슘과는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은 통로로 흡수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합니다. 칼슘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커피나 술과는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카페인과 알코올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커피를 아침 8시에 드셨다면 마그네슘은 10시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아연이나 철분제와도 간격을 두세요. 이들도 마그네슘과 흡수 경쟁을 합니다. 종합 비타민을 드신다면 마그네슘과 2-3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다섯째,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단백질이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주니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은 이유입니다. 이제 천연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양제도 좋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니까요. 첫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100g의 마그네슘이 120mg이나 들어있습니다. 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콩국수나 두유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검은 콩 두유를 한 잔씩 마십니다. 마트에서 검은 콩 1kg에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으니 정말 저렴하죠.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100g에 8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 한 단이 2,000원 정도니까 일주일에 2-3번은 드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100g에 무려 270mg이나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10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간식으로 최고죠.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30mg 정도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뿐 아니라 수면을 돕는 트립토판도 풍부합니다.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바나나 반 개 정도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70% 이상, 다크 초콜릿 30g에 마그네슘이 64mg 들어있습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밀크 초콜릿은 피하세요. 여섯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 한 공기에 마그네슘이 44mg 들어있는데 백미는 11mg 밖에 안 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면 마그네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호박씨입니다. 100g에 550mg이나 들어있어서 마그네슘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8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중간 크기 아보카도 하나에 58mg이 들어있습니다. 빵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9번째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100g에 30mg 정도 들어있고 오메가3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10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반모에 마그네슘이 37mg 들어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요리하기도 쉬워서 매일 드시기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서 마그네슘 보충제를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는 아침엔 검은콩 두유와 현미밥, 점심엔 두부 요리, 저녁엔 시금치 나물과 생선구이 간식으로 아몬드나 호박씨를 먹습니다. 이렇게 하니 별도로 영양제를 많이 먹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더군요. 그런데 마그네슘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을 바로잡아 드려야겠네요. 첫 번째, 오해 마그네슘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 저장고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두 번째, 오해 많이 먹을수록 좋다? 절대 아닙니다. 과다 섭취하면 설사를 하고 심하면 근육마비나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켜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빈속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빈속에 먹으면 위장장애가 생기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드세요. 네 번째 오해. 천연이라 부작용이 없다? 마그네슘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설사, 메스꺼움, 복통 등이 생길 수 있고 혈압약이나 항생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 오해. 젊은 사람만 필요하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노화로 인해 흡수율이 떨어지고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마그네슘 소모가 많아지거든요. 여섯 번째, 오해. 칼슘만 먹으면 된다? 이게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칼슘만 과다 섭취하면 혈관석회와 신장결석, 심장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1 비율로 섭취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오해, 비싼 제품이 좋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마그네슘의 형태입니다. 비싸도 산화 마그네슘이면 효과가 없고 저렴해도 글리시네이트면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환자분들의 극적인 변화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78세 강옥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20년째 불면증, 고혈압, 당뇨, 변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약을 15알씩 드셨는데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죠. 병원을 전전하다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즉시 마그네슘 보충을 시작했죠.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아침 저녁 200mg씩 그리고 매일 검은콩밥과 시금치, 아몬드를 드시게 했습니다. 2주 후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5시간 연속으로 잤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한 달 후엔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2달 후엔 공복혈당이 180에서 120으로 감소했습니다. 변비도 해결되어 매일 화장실을 가시게 되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울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요즘 살맛이 나요. 손자들 얼굴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지금은 약을 5가지로 줄이셨고 매일 공원을 산책하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65세 김영호 선생님입니다. 퇴직교사셨는데 퇴직 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근육 경련이 심해서 밤마다 4-5번씩 깨고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죠. 병원에서는 노화 현상이라며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했답니다. 제가 검사해보니 역시 마그네슘이 부족했습니다. 말레이트 형태로 처방하고 매일 현미밥과 같은 푸른 생선을 드시게 했습니다.
3주 후 선생님이 활기찬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도 안 깨요. 그리고 피로감이 사라졌어요. 예전처럼 하루 종일 활동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께 탁구를 가르치시고 주말엔 등산도 다니신답니다. 얼마 전엔 손자와 축구도 했다고 자랑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70세 이정자 여사님입니다. 골다공증과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칼슘을 15년간 드셨는데도 골밀도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 심장검사에서 관상동맥 석회화가 발견되었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칼슘만 드시면 안 됩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에 쌓여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악화되고 혈관은 막히는 거죠. 즉시 마그네슘을 추가하고 칼슘 양을 줄였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골밀도가 3% 증가했고 혈관 석회화 진행이 멈췄습니다. 이정자 여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15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진작 알았더라면. 네 번째는 83세 최만수 할아버지입니다. 파킨슨병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손떨림과 근육경직이 심했습니다. 파킨슨 약을 드셨지만 부작용이 심해서 고민이셨죠. 마그네슘이 신경 전달 물질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보고 할아버지께 마그네슘을 권했습니다. 파우레이트 형태로 처방하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게 했죠. 3달 후 할아버지의 손떨림이 현저히 줄었고 근육경직도 많이 풀렸습니다. 파킨슨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물론 파킨슨병이 완치된 건 아니지만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5번째는 67세 홍순희님입니다. 심한 편두통으로 20년간 고생하셨는데 진통제를 매일 드셔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죠. 제가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하고 검사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하루 400mg을 처방했죠. 한 달 후 홍순희 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편두통이 사라졌어요. 진통제도 끊었어요. 지금은 2달에 한 번 정도만 가벼운 두통이 있을 뿐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사례들이 수백 건 있습니다. 마그네슘 하나만 제대로 보충해도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이런 걸 안 알려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의대에서 영양학을 제대로 안 가르치거든요. 6년 동안 영양학 수업은 고작 몇 시간 정도입니다. 게다가 병원은 약 처방과 시술로 수익을 내는 구조라서 영양 상담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죠.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은 특허를 낼 수 없어서 큰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싼 신약 개발에만 투자하고 마그네슘 같은 기본적인 영양소는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제 경험과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봤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대인의 만성질환 대부분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적의 미네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마그네슘 부족이 심각합니다.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좋지만 나트륨이 많아서 마그네슘을 배출시킵니다. 흰쌀밥 위주의 식사도 문제고 커피를 물처럼 마시는 문화도 마그네슘 부족을 부추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건강은 병원과 약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면 놀라운 자가 치유력이 발휘됩니다. 마그네슘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 이상 효소 반응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숙면, 혈압 조절, 혈당 관리, 변비 해결, 근육경련 예방, 뼈 건강 우울증 개선 등 수많은 효능이 있죠. 하루 권장량은 남성 350에서 400mg, 여성 300에서 350mg입니다. 아침 저녁 식후 30분 이내에 나누어 드시고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드세요. 절대 잠자기 직전 빈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 글리시네이트, 시트레이트,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시고 산화 마그네슘은 피하세요.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좋고 칼슘이나 커피와는 시간차를 두세요. 검은콩,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현미, 호박씨 같은 마그네슘 풍부 음식을 매일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고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푹 자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활동하는 겁니다. 마그네슘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58세에 약 한 알 없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2달 후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이시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마그네슘 보충은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당장 약국에 가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을 사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염을 이기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